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6월 20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 분야 권위자인 이국종 대전 국군병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급격한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미 한국의 필수 의료는 초토화된 상태다. 이런 발언을 쏟아냈는데 언론이 필수 의료의 아이콘으로 여기는 의사이다 보니까 오늘 일제히 이분의 발언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대전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국종 현재 대전 국군병원장으로 계신데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현재 의료계는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아 없어질 것이다. 자,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어서 의사 교육은 강의식이 아니라 선후배 간 1대1 도제식으로 이루어져서 함부로 많은 수를 양성할 수 없다. 30년 전과 비교해 소아과 전문의는 3배 늘었고 신생아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정작 부모들은 병원이 없어 오픈런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생을 200만 명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를 하겠느냐? 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아니, 출생하는 신생아 수는 4분의 1, 정말 반토막 이상으로 줄어들 동안 소아과 의사는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거죠.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외산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수 계속 늘어왔습니다. 아니,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3배 이상 아주 높은 증가율로 계속 늘어왔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들이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그 필수 의료의 열악한 환경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국종 병원장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의사로 배출되려면 10년 이상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수련을 거쳐 전문의가 되어도 실제 수련받은 과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적다. 시급한 건 필수 의료를 살릴 시스템부터 갖추는 것이다. 자, 이렇게 지적했는데 소아과 의사가 그러니까 소아과 전문의가 소아과를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과, 외과 전문의가 그 과를 하지 않고 다른 요양병원에서 일하든가 아니면 미용 분야에서 일하든가 그러니까 전문의가 자기 분야에서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재 이 열악한 필수 의료 환경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 필수 의료 시스템부터 갖춰야 하는 것이지 의사 수만 무작정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어서 불가항력적 의료소송 부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고질적인 저수가를 해결해 의사들이 실제 수련받은 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필수 의료과가 망한다라는 말은 내가 의대생이던 30년, 40년 전부터 나왔다. 이는 정부 정책이 실패라는 거다. 자, 이렇게 지적합니다. 정권이 달라지면 의료 정책도 달라진다.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가 전문의를 취득한 1999년에는 의사가 너무 많아서 해외로 수출해야 한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는 미용으로 의료 관광을 육성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필수 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의료 정책이 정말 왔다 갔다 계속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 정권의 의료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한국 필수 의료는 초토화된 상태다. 해외에서 한국 같은 응급실 뺑뺑이는 상상도 할 수 없다. 미국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의사와 간호사가 대기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20년 전부터 갖췄다. 일본이 연간 1,800번 닥터 헬기를 띄운다면 한국은 미군 헬기까지 동원해도 출동 횟수가 300번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런 게 필수 의료이고 이런 시스템부터 다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헬기 이용하면 어마어마한 거의 억대의 의료비가 청구될 겁니다. 결국 돈의 문제죠. 우리나라는 건보 재정에서 모든 것들을 커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 의료에 뭔가 국가가 돈을 쓰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국종 교수 아주 작정하고 이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의사수 늘려서 해결될 필수 의료 문제가 아니다. 이건 계속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내용이죠. 아니 필수 의료가 문제라고 한다면 지원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 과에서 정말 필수과에서 의사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 수가 보존해주고 뭔가 사법적 리스크를 해결해주고 지원을 국가가 정말 해주면 되는 건데 느닷없이 웬 의대 증원 그것도 2,000명씩이나 그러다 보니 지금 의료계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죠. 의료 현장 난장판 됐고 의대 교육 현장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거 제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 수습도 못한 채 지금 4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정말 글쎄 예전에 뭐 아덴만의 영웅이라고 칭하면서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했던,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사실 스타급으로 바라보는 이런 의사이죠. 이런 의사가 이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런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지금 일제히 모든 언론이 이분의 발언을 지금 메인 뉴스로 지금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사마다 정말 댓글들이 뭐 1000건씩 이렇게 달렸는데 댓글 몇 개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시스 기사에 달린 댓글부터 보겠습니다. 어디에 홀린 것 마냥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앞에서 환자들은 하루하루 말라간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끝까지 2,000명 우기는 그 모습 정말이지 싫다. 크크크 이제 대한민국 개 돼지 국민들은 이국종 교수도 밥그릇 지키기에 눈이 먼 돈벌레 의세 취급하겠네. 내용을 모르고 그저 의사를 악마화해온 이 국민들을 향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자, 보건복지부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이국종, 그러니까 과거 이국종 교수가 한 발언으로 알려져 있죠. 진정한 의료개혁은 무능, 무책임하게 자신들 사육을 채우고 의료를 망친 보건복지부 카르텔을 부수고 싹 다 뜯어 고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아니 1년 전까지만 해도 의료개혁은 개뿔 관심도 없었잖아. 아니 세계에서 제일 잘 돌아간다는 의료를 왜 개혁함? 보완만 하면 되지. 아니 세계가 부러워하는 K의료인데 무슨 개혁 대상이냐 이 얘기죠. 자, 병원협회 보복부 애들이 밑에서 구슬려서 평생의 수건인 양 짓거리고 있지만 솔직히 대통령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도 의미도 모를 듯. 자, 이국종 선생님 의견이 맞다. 지금 환자들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120일간 자신을 돌본 의대 교수님을 비판한다. 헐, 지난 100일 이상 잠도 못 자고 힘든 치료에서 이제는 번아웃이다. 정부가 환자들을 치료해 주어야 한다. 자, 신경외과 전문의 숫자는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나라인데 뇌혈관 수술할 사람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필수과 전문의 숫자도 과마다 다르지만 못해도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데 이게 의사가 부족한 게 맞나? 그런데 다 어디 갔을까? 넘쳐나는 필수과 의사들은 다 소송 몇 번 당하고 나서 로컬 가서 미용하거든. 자, 또 보시면 재정을 투입해서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었음. 이번에 의료수가 결정할 때 필수 의료와는 상관없는 한의원, 약국은 3% 이상 대폭 인상시켜주면서도 병원은 1.6%만 올려주었음. 복지부는 숨 쉬는 것 빼고 모두 거짓말이라는 이국종 교수의 말씀이 사실이었음. 아니 맨날 말로는 대폭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건보 재정으로 또는 국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인 현장에서 오히려 반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수가, 아니 의료 수가 높여주지 않고 어떻게 필수 의료 살릴 예정이죠. 그런데 필수 의료, 이번에 의료 수가 찔끔 1.6% 인상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 조선일보에 달린 댓글도 좀 볼까요? 자, 보시면 필수 의료 최전선에 있던 사람이 반대하면 이유가 있다. 좀 들어라 정부야. 이번 사태로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앞으로 개조선 국민들이 원하는 사명감 투철한 의사는 나오기 힘들 거다. 젊은 의사들은 무지한 국민들에 의해 조리돌림 당하고 정말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열심히 돈만 쫓는 의사가 될 거다. 대한민국의 값싼 필수 의료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자, 이제 이국종도 욕하겠지. 크크. 멍청한 인간들아. 정부가 니들 죽이라는 거야. 누구 편 들어야 사는지 잘 생각해. 크크. 분만 1위 병원이 망해서 문 닫았다. 5천만 다 의사 만들어봐라. 누가 분만할 수 있겠나. 자, 이제 내일부터 윤석열, 박민수가 모든 공무원 동원해서 이국종 교수도 때려잡아야 된다고 난리치겠군. 닥치고 2,000명 늘리라는 박민수, 윤석열 말 안 들으면 의사들 다 때려잡고 의료체계 개 박살 내겠다는 꼴통 정권이니 이국종 교수에게 제약사 로비건 털어 음료수 한 개, 밥 한 번이라도 먹었으면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 넘기는 건 식은 죽 먹기일 거야. 안 그러냐? 이 망할 짓 골라 하는 윤석열 정권아. 내 최근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가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하다 안 되면 그 주변을 터는 게 특수부 검사의 별건 수사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의료계를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습도 대책도 없다 보니까, 아니 의료계 뭐 리베이트 건을 조사해봐라, 아니면 뭐 의협 누구누구를 소환해서 털어봐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때려잡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한 반발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필수 의료를 더 망가뜨리고 초토화시킨 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이제는 국민들이 따져 묻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매우 두려운 일이죠. 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6월 21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방 필수 의료의 최전선에 있었던 의사 한 분이 병원을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충북대병원 심장내과의 배장환 교수인데,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7월 14일자로 학교와 병원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렇게 사직서 수리 공문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자, 이 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장환 교수는 충북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해 오셨는데, 이번 의료대란 과정에서 여러 대외 활동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필수 의료 현장을 20년 이상 지킨 의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는 오히려 필수 의료를 말살하는 정책이다. 자, 이런 목소리를 내오셨는데, 지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아주 거세게 항의하는 장면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에게 이제 더 이상의 새 학기는 없습니다. 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배 교수는 심장내과 명의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대병원 그리고 경희대병원을 거쳐서 2005년부터 충북대병원 교수로 일해 오셨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보실까요? 서울대병원에서 2년 동안의 감사한 전임의 생활을 마치고 2004년에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2005년에 우리 병원에서 임상 조교수를 시작했으니 이래저래 교수라는 이름으로 생활한 것은 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니 황경국 교수님과 연 180일 온콜이 기다리고 있었고, 자, 이 말은 1년 중에 180일 당직을 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 3일에 한 번씩 당직을 서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의 당면 과제는 심근경색증은 NST-EMI, B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자, NST-EMI라도 새벽에 바로 시술을 하여 모든 AMI,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병원 도착 후 1시간 이내에 시술을 하는 것이었고, 권역식 뇌혈관 질환센터를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황 교수님과 병원의 도움 하나 없이 100쪽이 넘는 사업계획서를 만들려고 몇 날 밤을 지새우던 기억이 납니다. 첫 해에 탈락하고 둘째 해에 당선이 되어서 60억 원의 자금을 받아 3층 리모델링을 하고 기자재 사고, 결국 이상엽, 김상민 교수님이 연이어 우리 병원에 와 주셔서 심장내과의 기틀이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직도 연 90일 정도로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늘 힘들고 늘 기뻤습니다. 자, 힘들게 정말 이렇게 뭔가 이 심장내과 이 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습니다. 전공이나 학생들에게도 그랬습니다. 3월이 되면 봄바람 부는 캠퍼스에 맑은 얼굴의 앳된 의대생들이 매년 들어오는 것이 부담이기도 했지만 큰 기쁨이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네, MZ가 어떠네 해도 매달 지도학생 모임하고 저녁 먹다 보면 이 나라에서 가장 성실하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20살 청춘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20살에 가졌던 오늘 공부할 분량, 다음 주 퀴즈에 걱정이 있고 저 넘어 보이는 병원 생활에 대한 동경 어린 걱정이 그 아이들에게도 30년이 흘렀어도 같았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하던 걱정과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매년 새로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만 신기했고 그 걱정을 듣고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인재들과 이야기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제게 너무나 큰 복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다른 과 교수들이 부러워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자, 전공의들을 지도하는 게 또 다른 복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한 발 한 발 지식과 경험이 늘어나는 것을 곁에서 보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었고 결국 우리 과 교수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인정받고 저를 훌쩍 뛰어넘는 인품과 실력을 갖추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참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자, 조금 넘어가시면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의대 정원, 이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분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충북대병원 심혈관센터 직원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병원은 아니지만 권역에서 신뢰받는 심혈관센터로서 하나씩의 역할을 더해가서 권역의 중환을 지키고 또 학생과 전공의를 잘 교육해 지역에 도움이 되며 헌신하는 의사로 키워낸다는 사명으로 힘들어도 버티면서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2,000명 증원이라는 주술에 가까운 증원, 그리고 800병상 병원에 정원 49명의 의과대학을 단번에 정원을 200명으로 늘려 국내 최대 의대로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의대 교수들과는 한마디 상의 없이 밀어붙인 대통령,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에게 너무나 화가 나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의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충북 의대를 정치적 발판 정도로 생각한 충북대 총장, 또 충북도지사를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학기가 되어 200명의 학생이 입학을 하면 아무리 교수들이 발버둥을 쳐도 임상 실습과 인턴, 전공의 수용 가능성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의사로 키워낼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아는 저로서는 이번 증원 조치를 근거 없이 결정하고 그에 부역한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능력 있는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입학한 젊은 의대생의 미래를 망가뜨린 것뿐만 아니라 호울뿐인 무능력한 의사를 찍어내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망가뜨려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의 결과는 결국 돌팔이 의사 양성 교육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계속 보시면 최근 저는 2-3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서너 시에 잠을 깹니다. 그러면 200명 학생 앞에 서서 내가 너희들의 교수다, 선생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도저히 그 말을 지금처럼 떳떳하게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에 그냥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몇몇 선배 교수들께서는 그리 걱정이 되면 배 선생이 기운을 내서 이 시간을 견디고 의과대학을 이끌어서 정부의 지원을 확약받고 이끌어내어 우리 의대에서 학생들을 선배된 마음과 책임감으로 잘 이끌어보라고 하십니다. 깊은 고민을 했지만 제 결론은 지금의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해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동료 교수들에게 실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제가 있는 학교는 작지만 국립대학입니다. 자유스러운 학풍, 민주적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곳이라는 것을 스스로 믿고 자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증원 사태에서 총장의 불통은 뒤로 하더라도 교무회의나 교수 평의회 그리고 대학 평의회의 태도는 총장의 불통보다 제게는 더 충격이었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땡볕에 학생들이 그렇게도 증원을 제고해 달라고 목이 쉬도록 외치는데 어떻게 국립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런 불의에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않고 총장 편을 드는 것이지요. 라이즈 사업으로 그리고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도지사와 총장이 한몸이 되는 것을 보고도 교수들이 반대를 안 한다면 학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총장의 재심의 요청, 교육부의 재심의 지도, 그리고 정원 5%의 삭감이 있을 테고 정부가 밀어붙이는데 반대하면 미운 털 박히니 복잡하게 회의 반복하지 말고 그냥 통과시키자고요. 80년대에 신군부에 저항하던 386 세대가 지금의 대학 의사결정기구의 중추입니다. 그때 민주화 열망과 독재에 대한 저항의식은 어디다 버리셨는지요? 정부의 일방 추진이 있더라도 단 한 번의 부결, 단 한 번의 학내 의견 표출이 그리도 어려우셨는지요? 저에게는 늘 기쁨이 되었던 캠퍼스가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대학 본부 쪽을 바라보면 가슴이 너무 갑갑하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런 결정을 만들어낸 교수님들과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식구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대 증원 과정에서 각 대학이 여러 어떤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그 학칙을 개정해야만 했었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모든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이 너무나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자, 저는 이번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못난 선생입니다. 지역의 중환을 진료하여 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꿈과 성실하고 똑똑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잘 지도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의사로 키우겠다는 제 꿈은 이미 박살이 났습니다. 저의 이런 미련한 결정으로 혼란을 겪으실 제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깊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진료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잘 준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번 사태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도록 정부의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과 해결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에 있습니다. 자, 지금 환자단체가 무슨 어디 종로에서 시위를 벌이겠다 이런 뉴스도 봤는데 환자 단체가 목소리를 내야 될 대상은 저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보건복지부입니다. 엉뚱하게 의사를 향해서만 분노를 표출하고 있죠. 자, 마지막 부분. 저는 2월 말부터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진심으로 직을 걸고 싸움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이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는 결정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왜 이렇게 그릇이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낯이 두껍지 못할까? 난 왜 이렇게 강건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도 늘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제 결정을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이분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까 정말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동안 몇 년, 수년에 걸쳐서 쌓아온 이런 어떤 심장내과의 어떤 그런 팀워크,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 병원에서 이루어낸 여러 성과들이 있을 텐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사직을 한다라는 게 사실 보통 큰 결정이 아니죠. 저도 제 앞길이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꿈만같이 이 사태가 해결이 된다면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게 될지 아니면 그대로 그저 제 인생을 살아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선가 제가 또 쓰임새가 있을 곳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곳을 잘 찾고 또 그곳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 결정으로 실망하시게 되실 여러 동료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여주셨던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기쁜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배장환 올림. 네,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지역에서 얼마 있지 않은 이 심장내과, 정말 1년의 반을 당직을 서야 했던 이 심장내과 교수가 필수 의료 현장을 20년간 지켜왔는데 이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죠. 이게 누가 만든 이런 난장판입니까? 수습도 못하는 이 무능한 이 정부에게 정말 분노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배정환 교수님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